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미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2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6차 한인리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5년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 8천억 원 가운데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측으로부터 시제기 일대와 기술 자료를 넘겨받는다는 게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 참여 조건이었다. 그러나 올 2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한 사업 분담금 총액은 약 2,20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6천억 원가량 부족한 상황. 이는 인도네시아 측이 자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인도네시아 측에서 KF-21 사업 계속 참여를 조건으로 분담금 비율 축소나 분담금 납입 기한 연기, 50억 달러 상당의 차관 공여 등을 우리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지난 8일 열린 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 당시 KF-21 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인도네시아 측에서 자국 인력의 KF-21 공동개발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 144명은 작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즉 인도네시아 측의 기술 공백 지원 요구는 자국 기술진의 한국 복귀를 추진 중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방사청도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 개발 인력 참여 등 공동개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올 9월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와 12월 유엔 평화유지 활동장관회의에 각각 고위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군 전력 향상을 위해 우리 해군의 도태 함정 등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최초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전개의 눈 스텔스 독침무기. 방위사업청은 4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등 국내외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F-21 시제기 출고식을 개최했다. 푸른 조명을 받던 전투기는 무대 정중앙으로 이동하며 지회색 동치를 뽐냈다. 세계에서 13번째 독자 개발하고 제한적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는 세계 8번째인 첫 국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CJ1호기가 개발이 추진된 지 20년 만인 9일 처음으로 완전한 형체를 드러냈다. KF-21 재원, 개발사, 개발 배경, 실전 배치 시점, 양산까지 갈 길까지 포스팅하겠다. 1. KF-21 001의 재원. 종전 KF-X로 불려왔던 한국형 전투기는 이날 KF-21로 공식 명명됐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다.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보다는 작다.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이며 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KF-21은 미국의 F-35 등 스텔스기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췄다. 특히 동체 및 날개가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와도 외형이 유사해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KF-21은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며 관련 기술이 적용, 설계돼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2. KF-21 001의 개발사? 이날 KF-21 시제기 출고는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0년 만이자 2015년 KF-X 사업에 착수한 이래 5년여 만의 성과다.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KF-X의 고유 명칭은 KF-21, 통상 명칭은 보라매로 결정됐다. 연구 단계부터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고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판단이 뒤바뀌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만 7번이나 행해지며 KF-X 사업은 고비의 연속이었다. 특히 AESA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은 적도 있었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레이더 탐지거리도 획기적으로 길고 한 번에 여럿의 목표물을 추적 탐색이 가능하며 훨씬 압도적인 전투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것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AESA 레이더의 모듈은 일본 미쓰비시 FE 전투기 AESA 레이더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이고 1200개가 박힌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대등한 수준이다. 문제는 레이더 자체보다 이를 항공기와 결합하는 체계 통합 기술 즉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어렵다는 점인데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엘타가 기술 협력 업체로 선정되었다. 3. 개발 배경 대한민국의 F-4, F-5 및 F-16 전투기의 생산 단종 및 노후로 인해 도태 시기가 급속히 도래되고 있고 향후 이를 대체할 만한 F-16 플러스 알파급 기종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공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의 예산만은 충분치 못해 직도입 사업과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장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공군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 F-35를 100대 이상 도입한 것에 비해 한국은 60대밖에 도입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단종되어 부품 수급이 어려운 F-4, F-5를 2025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전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국산 제품을 생산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개량해볼 수 있는 막강한 장점이 생기고 전시의 공급과 정비가 쉬우며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 전력 가동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화 유출도 막을 수 있어 국가 경제를 보탬하는 데에 있어 큰 힘이 된다. 특히 F-35는 일본은 자국에서 정비가 가능하나 우리는 정비도 못하게 되어 있어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더욱이 수백 대를 생산하는 전투기 사업을 함으로써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 항공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수출 시장 개척 또한 꾀할 수 있다. 4.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 문재인 대통령은 CJ1호기에서 내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양윤영 대위와 주먹 인사를 한 뒤 축사에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8번째 쾌거라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고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5. KF-21 개발의 장점?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는 모두 미국제여서 수리 부속 확보 문제 등으로 전투기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KF-21 개발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국산 무장을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어 KF-21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로일 등 주변 강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독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이다. 이미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할 독침 무기들로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힌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유사시 KF-21에서 발사돼 중국 항공모함과 수상 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다.